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 10만 클럽 회원은 박창근 교수이십니다. 대한하천학회 회장이자 가톨릭 관동대 교수이신데요. 지난 10여 년 넘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고발해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박 교수님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동안 낙동강 국민체감 현장 조사단 단장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조사단은 낙동강 하류부터 상류인 상주보, 영주댐까지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 4일 동안, 지난 4일부터 2박 3일 동안 예. 조사단 활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요하게 어디를 둘러보셨나요? 낙동강 하구부터, 예. 쭉 올라갔는데, 낙동강에는 8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주요 보를 다 보고, 맨 예. 위에 있는 상주보까지. 상주보. 영주댐도 가셨다는데 그러고 영주댐은 안 나서 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영주댐까지 갔죠. 그래서 그러셨군요. 영주댐에서 했는데, 2박 3일, 말 그대로 아침 8시부터 집에 들어오니까 밤 10시쯤 됐더라고요. 아이고, 강행군이었네요. 예.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이제 둘러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네. 낙동강을 둘러본 소감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작년보다 더 심하고 내년은 더 심할 겁니다. 왠가 하니까 이 악영향들이 예. 예를 들어서 녹조가 있다 그러면 녹조가 또 온도가 낮아지면 또 춥잖아요. 그렇죠. 녹조가 생물체거든요. 유기물이거든요. 그러면 예. 이게 또 강바다에 깔아앉겠죠, 전부 다. 그렇죠. 이게 다시 오염물질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녹조가 또 생기면은 이게 이제 오염물질이니까 또 영양분 또 공급하겠죠. 계속 축적되고 누적되고. 그렇죠. 이제 그것이 점점 더 이제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둘러보면서 본 장면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동성착장. 예. 경남에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예. 말 그대로 우리가 죽을 떠가지고 뭡니까 죽을 담은 그릇을 이렇게 기울이면 죽이 쭉 쏟아지잖아요. 예. 낙동 강물이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다시 소위 해서 녹조 곤죽. 네, 녹조가 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이게 이제 죽처럼 움직이는 그러다가 녹조가 살은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냄새는 아주 고약했어요. 그래. 그러면 대동 선착장이 어디쯤이죠? 대동선착장이 부산하고 경남 경계 지역입니다. 부산 경남. 경계 지역. 그 지역에 그쪽에 취수장? 수돗물 취수하는 이런 것도 있나요? 공업용 취수를 하고 있고 조금 상류에 조금 상류에 한 10km도 채 안 되죠. 상류에 부산시 취수원인 매리 취수장이 거기 있습니다. 취수원 조금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민들만 같이 선착장이니까 어민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로 자행위를 포기한 지 오래됐더라고요. 포기한 이유가 조그만 물고기는 없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알을 새끼를 낳고 이러면은 어린 물고기가 살아야 되는데 치어들이 살아야 치어들이 그렇죠. 못 살고 그리고 이제 어느 덩치가 큰 고기들은 어느 정도 내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강준치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붕어, 잉어도 큰 거. 예. 근데 이제 잉어라는 큰 거를 잡아본 어민들 말씀 들어보니까 피부에 많은 피부병. 피부병이 다 걸렸었나 보군요. 걸리고 있고.
아. 그리고 고기가 점점 더 커진대요. 그리고 그 강준치 같은 경우는 그거 팔지도 못하잖아요, 그거. 팔지도 못하고 예. 설령 거기에서 고급 어종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낙동강에서 놓은 물고기다 그러면 사가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아. 자기네들도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잡아가지고 할 때는 낙동강에서 잡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정확한 표현으로는 만약에 팔라 그러면 속여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민들께서도 자기 생업이지만은 예. 그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다시 해서 이 낙동강이 그렇게 변해버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 구미 해평 치수장을 가봤어요. 예, 구미 해평 주주장. 구미 치수장. 거기는 어디 수돗물로 공급하는 곳인가요? 구미 쪽을 구미하고 구미 산단 쪽에 예. 공급을 하는데 예. 이번에 그 예. 대구에서 치수원을 옮긴다는 데가 거기거든요. 아, 해평 치수장. 대구 주주장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아. 그런데 그때 이제 지금 조사 분석 결과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2차 예. 육안으로 두 지점을 비교해 보면은 예. 대구는 매곡 치수장. 예. 근데 그 맞은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거하고 예. 해평치주장하고 녹조가 해평치주장 쪽이 훨씬 더 물 색깔이 녹색이더라고요. 진했어요. 예. 해평치주장의 녹조가 예. 현재 대구가 치수하고 있는 매곡치주장보다는 훨씬 더 녹조가 더 많더라. 그러면 굳이 굳이 그쪽으로 옮길 일이 있어요.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대항 사업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면을 예.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대구 시민, 대구도 예. 부산도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치순 이전으로 극복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총 공사비가 한 2조 원쯤 됩니다. 2조 원 들여가지고 더 나쁜 곳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번 나쁠 수는 없고, 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거물인 거죠. 네. 그래서 낙동강의 먹는 물을 개선하기, 먹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 2조 원을 가지고. 그게 대안이라는 거죠. 네, 수문을 열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녹조가 많이 발생하니까 대구도 그렇고 부산시에서 또 환경부도 고도 정수 처리를 하면은 된다. 그렇죠. 이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듣기 좋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수 수질이 깨끗합니다. 미국의 정수장 견학을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간단해요. 사실 그래서 화학약품 집어넣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의 정수장 견학을 가보면은 모래 여과만 시켜가지고 그냥 먹는 물로 워낙 원수가 깨끗하니까 모래 여과 정도만 해가지고도 충분히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고도 정수 처리를 한다는 것은 원수의 수질이 나쁘다는 거고. 그렇겠죠. 또 요즘 초고도 정수 처리한다 그래요. 그러면 원수 수질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막 약품도 많이 넣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고도 정수 처리할 때 활성탄도 많이 집어넣고 하는데 결국은 화학약품 주로 염소 소독을 많이 하는데 이 염소하고 이제 유기물하고 어떤 물질들이 반응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반응을 하면 최근까지 알려진 게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된다는 보고가 나왔고 실제 수돗물에서도 몇 년 전에 트리할로메탄 발암 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원수 수질이 나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염소하고 이제 화학 반응을 이제 수십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겠죠. 우리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화학 반응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될지도 누구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부산물, 우리 바이 프로덕트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부산물이 어떻게 생길지는 또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원수의 수질을 깨끗하게 하고 정수 처리는 단순하게 해가지고 먹는 물을 생활용수를 생산하는 것이 정답인 거죠. 근데 그 이번에 조사하면서 그 이 강바닥에 그 실지렁이나 깔따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채취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 강이 어떤 상태라는 걸 뭐 증명하는 건가요, 이런 건? 이제 그 지수 인근이라든지 뭐 선착장인 데서 저희들이 이제 강바닥에 있는 것을 강바닥에 쌓여 있는 것들을 채취해가지고 하는데 일단 딱 올라오자마자 그 더운데 땀은 요듯이 오죠. 햇빛은 내리쬐죠. 거기서 순간적으로 그 시궁창 냄새가 나는 흙들이 그 냄새가 확 진동을 하니까 그 어떤 감정은 진짜 싫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 예, 근데 그게 문제는 사급수 지표적입니다. 그렇죠. 다시 해서 우리가 환경부 지침에 보면은 사급수 이상, 사급수, 5급수, 6급수는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해서 1, 2, 3급수만 공급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지금 사급수인 거예요. 사급수 지표중에 나온 거예요. 강바닥이. 그걸 걸러서 수돗물로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바닥이 사급수 지표종이 번식하는 시궁창 냄새가 나는 시커먼 흙들로 강바닥이 코팅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먹는 물을 담가놨는데, 그죠? 이건 COD 기준으로 4급수에서 6급수, 지금 5급수, 6급수 다 올라갔습니다. 더울 때만. 그러니까 그런 물을 지금 낙동강의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지난 우리가 6월달, 7월달도 조사를 했는데 수질 조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최고로 그 녹조 독성 얘기하는 겁니다. 8,000 ppb를 넘었더라고요. 자, 8,000 ppb 하니까 기억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음용수 수질 기준 미국의 마이크로 시스템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마이크로스틴의 독성치가 그러니까 독성 물질 농도가 그 정도인데 WHO 기준이 1 ppb예요. 그러니까 강물에는 최대 어떻습니까? 먹는 물에 8,000배가 되는 독성 물질이 지금 있는 거고 어린이들은 0.3 ppb니까 그게 3배 더 하니까 8,000이 아니고 38, 24, 25만 배. 어린이 기준으로는 25만 배 되는 독성 어린이 음용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물을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 평균은 한 500 정도 될 거예요. 500. 그 500만 하더라도 먹는 물 기준으로 하면은 500배잖아요. 그렇죠. 이런 독성 물질이 지금 우글우글 거리면서 낙동강에 마음대로 활개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것도 미국 기준인데 미국 기준에 보면 물놀이 시설 기준을 독성 물질을 8 ppb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8,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천에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의 1,000배를 오버한 상태입니다. 최대치가 기준으로. 그런데 당연히 환경부는 국민의 그 생명, 건강을 책임져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여기에는 이 정도 독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레저 활동을 하지 말라고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 행정 지도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상 활동할 기준 기준 같은 게 조차도 마련돼 있지 없습니다. 않죠. 예, 음. 그조차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녹조에 대해서는 진짜 후진국의 대열에 들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1300만 영남인 그 식수원인 그 낙동강 녹조 문제는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단 환경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안전권과 건강권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직결된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를 지킬 우리나라 최고 수장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기도 한데 어떻게 좀 녹조 문제를 제대로 책임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금강과 영산강은 예. 바로 그 물을 가지고 먹는 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죠. 예, 낙동강이 때 예. 한강이 녹조가 적게 발생한 이유가 예. 보 크기가 낙동강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죠. 예. 예, 그 물의 흐름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예, 예. 녹조가 발생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강에 마이크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예, 예. 적어도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이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해결해줘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그 후보 시절에 예. 철거하는 것은 택도 없다. 아직 이게 내리에 남는데 그런 인식은 예. 조금 바꾸시는 게 어떤가. 아, 연관에 금강에서 예. 보를 수문을 열어보니까 예. 녹조의 95% 이상 녹조가 제거되었다. 줄어들었다. 그렇죠. 거의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예, 예. 이것을 당시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측정해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낙동강에 농민들의 농업용수도 중요하죠. 예, 예.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전제하에서 예. 낙동강문을 낙동강에 있는 8개 보에 예. 수문을 활짝 열어서 예. 녹조를 적어도 90% 이상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정수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식을 일단 한화진 장관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예.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결단, 대통령의 어떤 업무 지시, 의지 이런 것들이 의지, 필요하겠네요. 네, 이런 것을 우리 같은 사람은 바랄 수밖에 없죠. 그래요.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이 사람 10만인 이 인터뷰 마지막에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오래전부터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이신데요. 오마이뉴스는 어떤 언론이고 왜 후원을 하시고 계신지 한번 좀 응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무원들이라든지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 오마이뉴스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다시 영향력 있다. 이런 거네요. 그동안 오마이뉴스가 예. 언론의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예. 신뢰가 하나하나 쌓아졌다고 봅니다. 다시 해서 예. 처음에 오마이뉴스 시작할 때는 예. 이야기했겠죠. 예. 오마이뉴스 처음은 이야기했지만 예. 이제 지금도 이제 창대해졌지만은 예. 더 창대해지리라 라는 게 오마이뉴스를 보는 제 입장이고, 그리고 이 정론을 펼치기 위한 수많은 시민 기자들 그리고 기자들의 노력, 그분들의 노력이 지금의 오마이를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시민 기자 한 분 한 분들도 오마이뉴스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정론을 펼치고 그리고 정부 눈치 안 보고 그리고 따끔하게 할 말은 하고 예. 그런 어떤 언론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그런 길을 그런 걷도록 어떤 지치지 마음을, 않고 오마이뉴스가 계속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오마이뉴스가 우리 사회에 예. 빛과 소금이 되고 예.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늘을 예. 조금 더 없애주는 그런 어떤 오마이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그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도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창근 대한학천학회 회장이셨고요. 교수님, 네. 언제 한번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낙동강 조사단의 구호는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였습니다. 10년 넘게 4대강 보에 갇혀있던 낙동강이 죽고 있고 이제 사람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지 마음 우려됩니다. 오마이뉴스는 그간 4대강 사업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해왔는데요. 이런 오마이뉴스가 지치지 않고 이 문제를 계속 다룰 수 있도록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응원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 인터뷰한 박 교수님과 함께 오마이뉴스의 마음을 내어주실 분은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였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비도 많이 오고 폭염도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